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머스크 한 달 뒤 완전 자율주행 가능한 차 선보일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22일 현지 시간 한 달 뒤에는 베타 버전이기는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 CEO는 미국 실리콘밸리 프리몬트 공장에서 열린 주주총회 겸 배터리데이에서 이같이 밝혔다. 머스크 CEO는 아울러 우리는 올해 2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으로 이익을 냈다며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해냈다고 말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의 배터리데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또 배터리주, 성장주, 기술주에 대한 투자 전략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22일, 우리 시간으로 지금 현재 배터리데이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좀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저도 방금 전까지 유튜브를 보다가 나왔는데요. 네. 우리 시간은 이제 새벽 5시 30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날 배터리데이는 사실 테슬라의 주주총회를 겸해서 열린 거예요. 먼저 주주총회를 하고 나서 이제 배터리데이를 하고 있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미국도 여전히 이제 실리콘밸리 프리몬트 공장 주차장에서 이제 드라이브스루처럼 이제 추첨을 통해서 선정된 주주들이 차를 몰고 와서 네. 이제 듣고 이제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주주총회다 보니까 테슬라 경영 전반에 대한 상황이라든가 경영 계획을 먼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한 달 뒤에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를 선보이겠다. 물론 베타 버전이 있긴 하지만 네. 이제 운전자 보조 기능이죠. 오토파일럿을 개선했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라는 게 운전자가 직접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는 2단계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제 이런 차를 선보이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또 실적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2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이익을 냈고 이제 이게 사실 달성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는데 우리는 해냈다. 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전기차 양산에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연간으로 흑자를 낼 수도 있다 공언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올해 출하량 한 30에서 40% 좀 확대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이거는 기존에 밝혔던 목표치와 약간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 부분에서 넘어가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방송에 들어오느라고 이제 앞부분만 살짝 들었는데 최고 수준의 배터리를 달리는 자동차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최고의 배터리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앞으로 지금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배터리데이라서 100만 마일 배터리 공인할 것이냐 아니면 배터리 양산 내재화 계획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에 관심이 좀 쏠렸었는데 이제 이 방송 끝나고 나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런 이제 앞에 주주총회 내용이랑 이런 것들 전에 이제 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윗에 올린 내용 때문에 테슬라는 정규장에서 5.6%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거든요. 근데 장외 거래에서 한 4%가량 오르는 걸 보고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테슬라의 배터리데이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그 전부터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 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네. 그런데 일론 머스크 CEO가 트윗으로 네. 살짝 예고한 부분도 있었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기대감을 굉장히 낮춘 요인이었었는데 머스크가 트위터를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하는 CEO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테슬라의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배터리 관련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머스크의 트윗을 팔로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네. 트위터를 많이 올리기도 하고 거기에 경영된 이나 아니면 이제 상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중구난방을 올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머스크가 배터리데이 하루 앞두고 이제 트위터 통해서 2020년까지 전기차 생산을 대폭 늘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기도 했고 또 파나소닉이라든가 LG화학 그 중국의 CATL 이런 데로부터 배터리 구매를 좀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늘릴 건데 이런 협력사들이 아마 최대 속도로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해도 2022년 이후부터는 이제 배터리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일 거고 자체적으로 공급책을 마련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까 예. 뉴스 돋보기에서도 나왔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어제 배터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배터리데이 날 이제 어제 아마 이제 서울 시간으로는 이제 새벽이 됐을 텐데 트위터를 또 하나 올렸거든요. 근데 신기술로 대량 생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파악이 되지 않는다. 아마 몇 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보다는 1000%, 1000%더 어려운데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기계가 이제 기계 자체보다 훨씬 만들기가 더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아주 복잡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제가 그 트윗을 딱 보고 느낀 거는 지금 뭐 테슬라가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기가팩토리 뭐 세우고 이래서 생산에 나서고 있는데 사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라는 게 얼마나 긴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고 여기에 굉장히 이제 고수준의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네. 성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는 것이 뭐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그냥 이 트위터로 한 줄 남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제 좀 들었는데 네. 어제 이 머스크 트위터 때문에 이제 새벽에 뉴욕 증시 마감 이후에 장외 거래에서 테슬라 주가는 한 5% 넘게 떨어졌다가 장중에 반등했으나 장중에 이제 떨어졌다가 오늘 장중에는 이제 또 하락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국내 증시를 보면은 기술주들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어제 우리 증시에서 네. 배터리 관련 주들은 또 그래도 올랐어요. 네, 그렇죠. 그 국내 증시에서 이제 소위 성장주로 부르는 우리가 BBIG라고 부르잖아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뭐 이렇게 이제 묶어가지고 BBIG라고 성장주를 묶어서 부르는데 네. 어제 유일하게 배터리만 좀 올랐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어제 삼성전자 1% 넘게 떨어졌고요. SK 하이닉스는 4% 가까이 밀렸거든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네이버 이런 이제 종목들도 1%에서 2% 정도 하락했고 카카오도 3% 넘게 밀렸고 뭐 셀트리온도 3.70% 하락했는데 LG화학이 2% 가까이 올랐고요. 삼성 SDI도 0.12% 그러니까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중에 배터리 관련주인 이제 LG화학, 삼성 SDI만 유일하게 올랐는데 이 뭐 머스크가 LG화학 포함해서 배터리 구매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호재로 작용을 한 건데 예. 지금 LG화학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업계 1위잖아요. 이제 최근에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한다고 하면서 이제 76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62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어제는 뭐 여기에 따른 반발 매수세 플러스 이제 테슬라 효과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자, LG화학의 주가 흐름은 연일 지금 아직 관심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사실은 이달 들어서 주가가 조금 많이 조정받는 떨어지는 네, 그런 모습을 맞습니다. 나타났고 또 수소 트럭 업체 니콜라 같은 경우도 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뭐 네. 주가가 좀 들쑥날쑥하고 있긴 한데 이런 테슬라나 니콜라 같은 업체들이 이제 미국 대표 성장주로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네. 국내 투자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실제로 투자도 많이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게 코로나19 터진 이후에 증시가 급락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국내 주식 사면서 국내 증시를 뒷받침하고 그러면서 동학개미라는 이제 별명이 붙었잖아요. 네. 그에 못지않게 해외 주식 직구, 보통 이제 직구라고 표현하는데 해외 주식 투자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학개미의 대꾸로 해서 서학개미라는 별명을 붙여서 많이 불렀는데 이 서학개미들이 주로 이제 투자한 곳이 미국 기술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1일자 기준을 보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유 잔액으로 이제 통계가 나오거든요.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잔액이 24억 달러 가량 보유하고 있는데 예. 이게 뭐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이런 순서로 이제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해외 주식 상위 한 6개 종목이 다 미국 기술주예요. 그 테슬라 보유 잔액 42억 달러를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4조 8천억 원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한 그러네요. 건데 애플은 22억 달러 정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2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테슬라와 애플 보유액 차이가 2배 가까이 나니까 테슬라에 굉장히 많이 약간 소위 말해서 몰빵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니콜라도 이게 오래 성장한 주식인데도 1억 5천만 달러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테슬라 주가가 이달 들어서 9% 넘게 떨어졌고 이제 애플과 아마존 이런 데들도 14%가량 이제 하락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0% 넘게 밀렸고요. 기술주 전반적으로 이제 9월 들어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니콜라는 심지어 이달 들어 32% 정도 급락했습니다. 네. 특히 또 니콜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역시 기술주에 대해서 조금 네. 실망하는 분들도 투자자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투자 심리도 많이 좀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니콜라가 굉장히 단시간 내에 성장했고 뭐 이제 수소 트럭이라는 것 자체가 신기술을 대표하는 주였는데 네. 이 6월에 상장을 하고 이제 상장 첫날 33달러였거든요, 주가가. 그런데 이 주가가 6월 말에 75달러까지 오르면서 뭐 국내 개인 투자들도 많이 사들였던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사기 논란에 휘말리면서 주가가 좀 급락했고 그래서 이제 30달러 아래로 밀렸거든요. 그게 이제 간밤 뉴욕 증시는 조금 올라서 28달러 정도까지 이제 회복하긴 했는데 네. 그 전날 27달러까지 밀렸거든요. 이게 사기 논란에 휘말린 계기가 힌덴버그 리서치라고 이제 중국의 루이싱 커피의
약간 매출 허위 이것도 폭로해서 유명해진 곳인데 예. 공매도 전문 분석 기관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수소 트럭을 언덕 위에서 굴려서 마치 이제 자치 동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고 그래서 이제 니콜라라는 게 허상이다라고 얘기를 폭로를 한 뒤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나 뭐 법무부 이런 것들이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뒤에 이제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이 이제 이사회의장직에 사임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사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아 사기가 맞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심리가 형성이 됐는데요. 이 니콜라의 이런 사기 논란 때문에 미국 증시를 이끈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뭐 전반적으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이제 성장세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 테슬라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주가가 이 실적 대비 좀 정당화가 가능하냐 뭐 이런 논란도 사실 있었고 그렇죠. 테슬라 역시 이제 2분기에 3억 2천만 달러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해서 흑자 그러니까 작년 대비로 흑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네. 이게 사실 전기차를 잘 팔아서 나오는 영업이익이라기보다는 이제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생긴 이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업체니까 탄소 배출권이 필요가 없고 이거를 다른 자동차 회사에 팔아서 이제 영업이익을 맞춘 건데 그런데도 이제 주가가 너무 치솟으니까 이게 이 시장에서는 보통 우리가 주가가 저평가됐냐 이런 걸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잖아요. 뭐 PER이나 PBR, 뭐 PSR, 뭐 매출, 이익, 자산 대비 이제 주가로 평가를 하는데 이제 그걸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제 PDR이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했었어요. 이제 주가 꿈 비율, 그러니까 이 D가 드림인 건데 뭐 잠재 가치 대비 주가 수준 그러니까 꿈이 있고 아주 멀리 뭐 미래 성장성이 있다면 현재 주가 수준이 정당화된다 뭐 이런 논리였던 거거든요. 네. 근데 한편에서는 이게 다 거품이다. 뭐 드림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이제 반박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기술주에 끼어 있던 거품이 본격적으로 이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왔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서학개미의 성적표도 좋지 않겠네요. 사실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언제일 때 샀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전히 플러스인 경우도 있고 만약에 고점에서 잡았다 그러면 이제 뭐 마이너스의 경우도 있을 텐데 이제 9월 들어서 8월 말 대비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테슬라 주식, 뭐 그리고 애플 그리고 최근 논란이 많이 됐던 니콜라 이렇게 세 종목이 8월 말 대비로 9월 들어서 얼마나 이제 그 자산 규모가 줄었는지를 좀 봤거든요. 그 종가 기준으로 평가 손익을 이제 일별로 계산해서 합해 보니까 8월 말 대비로 한 이 세 종목에서만 1조 1,208천억 원 정도 이제 평가 손실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환율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 주식을 사려면 달러로 바꿔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이제 팔고 국내로 가져오려면 이제 원화로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되니까 이제 환율이 그러니까 환차손, 환차익 이것들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제 올라서 뭐 1,165원까지 회복을 하긴 했지만 그 전날에는 1,158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8개월 만에 1,160원 선이 무너졌던 거였고요. 지난달 말에는 1,187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서 2.5% 정도 하락한 거니까 8월 말에 주식을 산 분들이라면 환율, 그러니까 환차손만이 발생을 한 상황인 거죠. 또 서학개미들이 더 속쓰린 게 국내 이제 주식거래 수수료보다 해외 주식거래 수수료가 한 10배 정도 비싸거든요. 뭐 네. 많게는 뭐 이제 뭐 15배, 20배 비싼 증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일단 비싼 수수료를 내고 해외 주식에 투자했는데 해외 주식 주가도 하락하고 환율도 하락하고 이랬으니까 이제 더 속이 쓰린 거고 여기에 만약에 이제 신용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 그럼 이제 이자 부담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서학개미들 아마 잠 못 드는 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테슬라와 니콜라, 뭐 최근에 가장 핫한 그 종목들이라서 더 많은 걸 질문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오늘은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